음식은 오늘 뭐 준비했어? 토요일 오후 1시,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그 시간. 하지만 오늘 식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준비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며느리 짓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한 거예요. 각자 돈 관리요. 평범했던 며느리가 토요일 식탁을 비운 이유,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지수의 하루는 아침 6시 알람과 함께 시작되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서두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준수를 깨우지 않으려 조용히 일어나 욕실로 향했고 차가운 물이 남아있던 잠기운을 완전히 쫓아냈다. 그녀는 34세였고 화장품 회사 영업팀 부장으로 일했으며 월급은 600만 원에 분기별 보너스가 때로 100만 원에 달했다. 대형 거래처를 관리하고 신제품 론칭을 기획하는 일은 신경 쓸 일이 많았지만 지수는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회사에서는 그녀를 믿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고 동료들은 그녀의 판단을 존중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 머신을 켜고 냉장고에서 아침 식사 재료를 꺼냈다. 요리는 그녀가 긴장을 푸는 방법이었다. 손으로 채소를 썰거나 재료를 다듬는 동안 머리는 끝없는 회의와 이메일에서 벗어나 쉴 수 있었고 주말에는 부엌에서 몇 시간씩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며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 준수는 7시쯤 잠이 덜 깬 모습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무역회사 물류팀 팀장으로 일하며 월 300만 원을 벌었는데 그들이 사는 도시에서는 괜찮은 급여였다. 6년 전 결혼했을 때 지수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전통적인 역할 분담은 없을 것이라고 전업주부가 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준수는 그때 아무런 이해 없이 동의했고 그녀가 그런 주제를 꺼내는 것 자체에 놀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삶은 지수가 모든 살림을 도맡는 쪽으로 흘러갔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좋아했기 때문이었고 집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으며 요리는 취미가 되었다. 준수는 결코 그녀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생활비로는 매달 100만 원만 넣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정성껏 볶은 야채 오믈렛과 토스트 그리고 갓 짜낸 오렌지 주스였다. 준수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며 말없이 식사를 했고 지수는 커피를 다 마시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보였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누구나 각자의 생각이 있는 법이니까. 사무실에서의 하루는 폭풍처럼 지나갔다. 신제품 론칭 미팅이 3번 있었고 대형 백화점 바이어와의 협상도 있었으며 점심은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근처 레스토랑에서 해결했다. 오후에는 팀원들과 다음 분기 영업 전략을 논의하느라 회의실에 틀어박혀 있었고 부장으로서 결정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피곤했지만 귀가길에 대형마트에 들렀다. 내일은 금요일이고 모레는 토요일이었다. 시댁 식구들이 오는 날이었고 이는 지난 4년간 굳어진 의식이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새 매주로 늘어났고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지수는 카트를 가득 채웠다. 감자탕용 돼지 등뼈 2kg, 잡채용 당면과 각종 채소, 신선한 고기와 해산물, 과일과 디저트까지 담았고 계산대에서 찍힌 금액은 17만 3천 원으로 상당했다.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아 지갑의 별도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녀는 모든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지출 내역을 엑셀 파일에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준수는 이미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지수는 무거운 쇼핑백들을 부엌으로 옮겨 내용물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부엌을 들여다보며 식탁 위에 가득한 식료품들을 훑어보았다. 내일 부모님 오시는구나. 네. 매주 토요일이잖아요. 많이도 샀네. 내가 잘하니까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지수는 식료품을 찬장에 정리하며 머릿속으로 내일의 요리 계획을 세웠다. 먼저 감자탕을 끓여야 하는데 2시간은 걸릴 테니까 그 사이에 잡채를 만들고 각종 반찬도 준비해야 했다. 토요일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아침 7시 지수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등뼈를 손질하고 있었다. 큰 냄비에 물을 끓이고 등뼈를 넣어 핏물을 빼냈으며 감자와 우거지를 준비하고 양념을 만들었다. 손은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였고 모든 동작을 기억하고 있었다. 준수는 11시가 다 되어서야 잠이 덜 깬 모습으로 부엌에 나왔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이미 3개의 냄비가 끓고 있었고 도마 위에는 잡채용으로 썰어둔 채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군침 도는 냄새가 진동했다. 뭐 도와줄 거 없어? 거실상 좀 차려줄래요? 그는 순순히 그릇과 수저를 꺼내러 갔다. 지수는 디저트로 만들 과일 샐러드를 위해 신선한 딸기와 키위를 썰고 있었고 막 요거트 소스를 뿌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시계는 정확히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항상 정시에 도착했다. 시어머니인 미자 여사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 62세의 다부진 체격에 짧은 머리를 하고 늘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분이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지수는 그 안에 음식을 담아갈 빈 반찬통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뒤로 시아주버니 부부와 조카들이 들어섰다. 지수는 음식 접시들을 날라 식탁에 차리기 시작했다. 뽀얗게 우러난 국물에 감자탕, 윤기나게 볶아진 잡채, 신선한 샐러드, 각종 나물과 김치, 갓 구운 전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고 5시간 넘게 부엌에 서 있었지만 피곤함보다는 뿌듯함이 앞섰다. 미자 여사는 감정하듯 식탁 주위를 한 바퀴 돌며 모든 음식을 뜯어보았다. 애썼네. 그런데 감자탕 고기가 좀 질긴 것 같은데? 푹 더 익혔어야지. 잡채는 면이 퍼진 것 같고 그래도 뭐 먹을 만은 하네. 지수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는 항상 꼬투리를 잡을 것을 찾아냈고 그것이 그녀의 특징이었다. 먼저 인색한 칭찬을 한 뒤 반드시 비판을 덧붙였는데 예전에는 짜증나지 않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따끔거렸다. 식사는 시끄럽고 길게 이어졌다. 조카들은 방 사이를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했으며 지수는 조용히 앉아 그들을 관찰했다.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오늘 그 즐거움은 평소 같지 않았다. 식사 후 모두가 배불리 먹고 의자에 기댔을 때 미자 여사는 평소처럼 가방에서 반찬통들을 꺼냈다. 크고 작은 플라스틱 용기들이었고 그녀는 체계적으로 남은 음식을 담기 시작했다. 감자탕 국물까지 전부, 잡채 남은 것 전부, 나물 반찬들, 과일까지 싹 담았다. 지수는 자신이 5시간과 17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만든 음식이 포장되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예전에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였고 음식이 남아서 버려지느니 차라리 시댁, 식구들이 가져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조카들이 있으니 일주일 내내 먹을 것이 될 테니까.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가 반찬통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며 지수는 문득 가벼운 짜증을 느꼈다.
시댁 식구들은 저녁 6시쯤 돌아갔다. 준수는 식탁을 치우고 식기세척기를 돌리는 것을 도왔고 지수는 조리대를 닦고 남은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었는데 준수와 그녀의 저녁 식사로 먹을 만큼만 조금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마침내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지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몇 년째 기록해오던 지출 내역 파일을 열었다. 대학 시절 돈이 부족해 한 푼 신경 써야 했을 때부터 생긴 습관이었고 오늘 식료품비 17만 3천 원을 입력했다. 그러다 단순한 호기심에 이전 달 시트를 열어 주말 식사 비용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15만 원, 16만 5천 원, 18만 원, 14만 3천 원, 숫자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고 계산기를 열어 더하기 시작했다. 지난 1년간 시댁 식구들을 위한 주말 식사에만 8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수는 의자 등을 기댄 채 화면을 응시했다. 거의 800만 원이 넘는 돈이었고 이것은 두 사람을 위한 평소 식료품비, 공과금, 생활용품은 제외한 금액이었다. 준수는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만 넣었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자신을 위해 썼으며 새 전자기기를 사거나 친구들과 만나 맥주를 마시거나 취미 생활을 즐겼다. 지수는 이전까지 시댁 식구들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쓰는지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장을 보고 요리하고 그 과정을 즐겼을 뿐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이 금액을 흑과 백으로 명확히 보고 나니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했다. 분노나 서운함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지수는 원래 화를 잘 내지 않았고 비효율적이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균형이 깨졌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그녀는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그 대가로 받는 것은 감자탕 고기가 질기다는 지적이었다. 일어나서 자신과 준수를 위한 가벼운 저녁을 준비하러 갔는데 점심때 먹고 남은 감자탕 조금과 밥이었다. 준수는 거실에서 축구를 보고 있었고 그녀는 허브차 한 잔을 들고 그 옆에 앉았다. 하루는 평소처럼 지나갔고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수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이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수지타산이 완전히 무너진 계약이라는 깨달음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다음 주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흘러갔다. 지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서 하루를 보낸 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으며 준수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수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월요일 저녁 지수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을 때 준수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저녁은 당연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지수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토요일 남은 음식이 조금 있었지만 신선하지 않았다.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두 사람 앞에 놓았다. 준수는 휴대폰을 보며 묵묵히 먹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수는 그를 관찰하며 생각했다. 고맙다는 말도 늦었는데 괜찮냐는 말도 힘들었겠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당연한 일상일 뿐이었다. 식사 후 지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엑셀 파일을 열었다. 지난주 토요일에 17만 3천 원을 다시 확인하고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필요했다. 시댁 식구들을 위한 주말 식사비는 1년에 800만 원이 넘었다. 매주 평균 15만 원씩 52주를 곱하면 780만 원이었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을 더하면 그 이상이었다. 지수는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 모든 항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평소 두 사람을 위한 식료품비는 월 60만 원, 연간 720만 원이었다. 공과금은 월 20만 원으로 연간 240만 원이었는데 준수는 절반인 10만 원만 냈다. 생활용품, 세제, 각종 소모품은 월 15만 원으로 연간 180만 원이었고 이것도 지수가 전액 부담했다. 명절과 생일 선물비는 연간 250만 원 정도였는데 대부분 지수의 카드로 결제되었다. 숫자들이 화면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지수는 계산기를 두드렸고 결과는 명확했다.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공동생활비로 나갔는데 그중 준수가 부담하는 것은 고작 200만 원 남짓이었다. 나머지 1,800만 원은 모두 지수의 몫이었다. 반면 준수는 월급 30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생활비로 내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자유롭게 썼다. 지수는 그의 카드 내역을 떠올렸다. 매달 새로운 전자기기를 사거나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거나 취미 생활을 즐겼으며 시어머니가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선뜻 20만 원, 30만 원씩 보내기도 했다. 지수 자신은 월급 600만 원에서 생활비로 거의 전부를 쓰고 남는 것은 50만 원 정도였다. 그것마저도 회사 동료들과의 점심 식사비, 화장품, 옷 등 최소한의 개인 지출로 사라졌다. 저축은 거의 하지 못했고 보너스가 나올 때나 조금씩 모을 수 있었다. 지수는 파일을 저장하고 화면을 응시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명확한 이해가 자리 잡았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지타산의 문제였고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계약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사실에 대해 준수와 논쟁하거나 따지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록하고 관찰하고 기다리기로 했다. 수요일 저녁 준수가 퇴근하며 들고 온 쇼핑백을 보았다. 새로운 무선 이어폰이었고 가격표에는 35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또 샀어? 라고 물었겠지만 이제는 침묵했다. 그저 엑셀 파일에 한 줄을 더 추가할 뿐이었다. 목요일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수가 받았고 통화 내용이 거실까지 들렸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얼마요? 50만 원? 네, 보내드릴게요. 통화를 끝낸 준수가 지수에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 집 보일러가 고장났대. 수리비 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그러세요. 지수는 설거지를 하며 짧게 대답했다. 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휴대폰으로 송금을 했다. 지수는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지난 6개월간 시어머니께 보낸 돈이 벌써 200만 원이 넘었다. 보일러 수리비, 병원비, 용돈, 이런저런 명목이었다. 모두 준수의 개인 돈에서 나갔고 공동생활비는 여전히 100만 원뿐이었다. 금요일 저녁 지수는 회사 동료 미영과 저녁을 먹기로 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고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와 와인을 주문했다. 요즘 어때? 표정이 좀 달라 보여. 미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응, 좀 생각할 게 많아서. 준수 씨 때문에?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은 오랜 친구였고 결혼 전부터 지수를 알았다. 있잖아. 난 그동안 우리 결혼이 평범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시댁도 챙기고 좀 바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산해 보니까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더라. 미영은 포크를 내려놓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깨졌는데? 1년에 거의 2천만 원을 내가 부담하고 준수는 200만 원 정도.
시댁 식구들 주말 식사비만 800만 원이 넘어. 미영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와, 그 정도야? 그럼 준수 씨는 나머지 돈으로 뭐 해? 자기 취미 생활, 친구들 만나기, 새 전자기기 사기.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수시로 돈 보내고. 너는? 나는 남는 게 거의 없어. 회사 점심값 내고 나면 끝이야. 미영은 한숨을 쉬며 와인잔을 들었다. 지수야, 그건 결혼이 아니라 착취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모르겠어. 근데 이제 더 이상 따지거나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기다리고 있어. 뭘 기다리는데? 준수나 시어머니가 스스로 선을 넘는 순간을, 당연함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을. 지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다. 차갑고 조용한 미소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는 편의점에 들러 자신을 위한 디저트를 샀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이었고 15,000원을 썼다. 예전 같았으면 비싸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돈이었고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토요일 아침이 다시 찾아왔다. 지수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장을 보러 나가지 않았다. 대신 자신만을 위한 브런치를 천천히 준비했다. 계란 프라이와 베이컨, 신선한 샐러드, 간 내린 커피였다. 준수가 부엌에 나와 물었다. 오늘 부모님 오시는데 장은 안 봐? 아직 안 갔어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알아요. 지수는 짧게 대답하고 자신의 접시를 들고 식탁에 앉았다. 준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수는 천천히 식사를 했고 한 입 한 입 음미했다. 브런치를 마친 후 지수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실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준수는 불안한 듯 시계를 계속 확인했다. 오후 12시가 되었다. 1시간 후면 시댁 식구들이 도착할 시간이었다. 여보, 정말 장 안 갈 거야? 당신이 가세요. 뭐? 당신이 장 보고 요리하세요. 오늘은 제가 안 할 거예요. 준수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페이지를 넘겼다. 침묵이 흘렀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지수는 화나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계산은 이미 끝났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뿐이었고 그 순간은 곧 찾아올 것이었다. 토요일 오후 1시 초인종이 울릴 때까지 그녀는 조용히 기다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시계는 정확히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정시에 도착했다. 지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준수는 황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뛰어갔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왔어요. 시어머니 미자 여사의 목소리였다. 시아주버니 가족들도 함께 들어왔고 조카들이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지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평소처럼 일어나 인사하지 않았다. 편한 집 옷차림 그대로였으며 화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미자 여사가 거실로 들어서며 지수를 보았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부엌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도 없었고 식탁 위에 음식도 없었으며 익숙한 요리 냄새도 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깨끗했다. 지수야, 음식은? 미자 여사가 부엌에서 거실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다. 지수는 천천히 책에서 눈을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준비 안 했어요. 뭐? 왜? 준수 씨한테 물어보세요. 지수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미자 여사는 황당한 표정으로 준수를 쳐다보았고 준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배달 음식 시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배달 음식? 토요일에 우리가 배달 음식을 먹으러 온 줄 알아? 미자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아주버니 부부는 어색하게 거실 구석에 서 있었고 조카들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해졌다. 준수는 당황한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급하게 되어서요. 급하게? 매주 토요일마다 오는 거 알았잖아. 지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수는 책을 덮고 소파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미자 여사 앞으로 걸어가며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요리 안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도요. 뭐라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4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준비했잖아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미자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지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시선도 피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요리 잘하고 좋아하니까 우리가 오는 거잖아.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5시간씩 요리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우리 보고 밥도 안 먹고 가라는 거야?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이제 말할 때가 왔다. 그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배달 음식 시키시든지 외식하시든지 하세요. 저는 제 시간과 돈을 더 이상 여기 쓰지 않을 거예요. 시간과 돈? 야, 너 지금 우리한테 돈 타령하는 거야? 미자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시아주버니가 조용히 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쳤다. 내 돈 얘기예요. 지난 1년간 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을 위해 제가 쓴 돈이 800만 원이 넘어요. 매주 15만 원에서 18만 원씩 장을 보고 5시간씩 요리했죠. 준수 씨는 생활비로 월 1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써요. 준수가 끼어들었다. 여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그럼 언제 얘기해요? 4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요. 지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미자 여사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다. 그래, 내가 돈을 더 버니까 불만이 많겠지.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돈 더 많이 버니까 우리 가족 생활비 좀 더 보태. 그럼 공평하잖아. 벌이가 많은 사람이 더 내는 게 당연한 거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지수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 당연함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지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차갑고 명확한 미소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미자 여사는 며느리가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수의 다음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럼 이제부터 각자 돈 관리하는 게 어떨까요? 뭐? 각자 돈 관리요. 제 돈은 제가 쓰고 준수 씨 돈은 준수 씨가 쓰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얼마를 보태달라는 말도 안 나오잖아요. 공평하고 공정하게요. 미자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며느리의 말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 눈을 깜빡였다. 준수는 창백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예요.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죠.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하고 당신 월급은 당신이 관리해요. 생활비도 정확히 반반 내고요. 그럼 공평하잖아요. 지수는 시어머니를 다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버는 만큼 내는 게 공평하다고. 그럼 저도 제가 버는 만큼만 쓸 거예요. 제 자신을 위해서요. 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가족인데 그렇게 따지고 계산해? 4년 동안 저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방금 돈 얘기를 꺼내셨잖아요. 그럼 이제 제대로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미자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의 논리를 반박할 방법이 없었다. 분명 자신이 먼저 돈 얘기를 꺼냈고 더 내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다. 준수야,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내 아내가 지금 이러는데? 준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의 논리가 틀리지 않았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화가 날 것 같았다. 그는 중간에서 우물쭈물했다. 어머니, 일단 오늘은 제가 음식 시킬게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죠. 천천히 얘기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해결할 것 없어요. 어머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내일부터 각자 돈 관리합니다. 제 식료품은 제가 사고 제 식사는 제가 준비해요. 준수 씨 것은 준수 씨가 하고요. 그럼 우리는? 어머니도 준수 씨 가족이시니까 준수 씨가 알아서 하시겠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식으로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요리할 필요도 없고 어머니가 음식 평가하실 일도 없으니까요. 마지막 말에 가시가 있었다. 미자 여사는 며느리가 그동안 자신의 비판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자탕 고기가 질기다는 말, 잡채, 면이 퍼졌다는 말,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던 것이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네, 정말이에요. 지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로 돌아가 다시 책을 들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조카들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다. 준수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으로 치킨과 피자를 주문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할 때까지 30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미자 여사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며느리를 노려보았지만 지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시아주버니 부부는 어색하게 조카들을 달래며 시간을 보냈다. 음식이 도착했고 준수는 12만 원을 결제했다. 평소 지수가 장보는 비용보다 적었지만 형편없는 식사였다. 치킨과 피자를 식탁에 놓았지만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않았다. 분위기는 차갑고 어색했다. 어서 드세요. 준수가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조카들이 먼저 피자를 집어들었고 어른들도 마지못해 식사를 시작했다. 평소처럼 활기찬 대화는 없었고 식사 소리만 조용히 들렸다. 식사가 끝나자 미자 여사가 일어섰다. 우리 이만 가자. 오늘은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겠다. 시아주버니 가족들도 황급히 짐을 챙겼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미자 여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수야, 오늘 내가 한 선택 후회하게 될 거야. 지수는 소파에서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이건 제가 4년 동안 생각한 결정이거든요. 문이 닫혔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준수는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지수는 책을 덮고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자신만을 위한 저녁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새로운 규칙이 시작되었고 공정이라는 이름의 선언이 이루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선언을 실행하는 일뿐이었다. 일요일 아침은 조용히 찾아왔다. 지수는 평소보다 30분 늦은 6시 30분에 일어났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후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고 몸이 가벼웠다.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제 준수가 급히 사온 식재료가 보였다. 식빵 한 봉지, 계란 한 판, 우유, 버터, 저렴한 햄이 전부였다. 지수는 그것들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자신이 며칠 전 사둔 재료들을 꺼냈다. 훈제 연어, 신선한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루꼴라, 그리고 고급 치즈였다. 프라이팬에 버터를 두르고 계란 3개를 깨뜨려 부드러운 스크램블을 만들었다. 통밀빵을 토스트기에 넣고 아보카도를 으깨어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살짝 뿌렸다. 접시에 훈제 연어를 예쁘게 펼쳐놓고 방울토마토와 루꼴라를 곁들였으며 치즈를 얇게 썰어 올렸다. 커피 머신에서는 간 내린 에스프레소 향이 부엌을 채웠다. 지수는 모든 것을 예쁜 접시에 담아 식탁에 앉았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조용한 음악을 틀었다. 천천히 한 입씩 음미하며 식사를 즐겼는데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되찾은 권리였다. 준수는 8시가 넘어서야 부엌에 나타났다. 헝클어진 머리에 주름진 티셔츠 차림이었고 잠을 설친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식탁을 보았을 때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지수의 접시는 이미 비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깨끗이 씻긴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내 거는 냉장고에 재료 있잖아요. 어제 사온 거. 그걸로 뭘 만들라고? 준수 씨가 알아서 하세요. 각자 돈 관리 기억하죠? 준수는 냉장고를 열고 자신이 사온 초라한 재료들을 바라보았다. 식빵, 계란, 햄. 그는 프라이팬을 꺼내 버터를 두르고 계란을 깨뜨렸지만 불 조절을 잘못해 가장자리가 타버렸다. 햄을 구웠지만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익었다. 식빵은 토스트기에 너무 오래 넣어 새까맣게 탔다. 결국 그는 탄 식빵의 검은 부분을 칼로 긁어내고 그 위에 반쯤 탄 계란과 햄을 올렸다. 접시에 담긴 모습은 초라했고 먹음직스럽지 않았다. 그는 식탁에 앉아 물로 억지로 삼키며 먹었다. 지수는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남편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부엌 너머로 보였지만 도와주지 않았다. 이것이 각자 돈 관리였고 각자 책임이었다. 월요일 아침도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지수는 그릭 요거트에 신선한 베리와 그래놀라를 얹고 꿀을 뿌렸다. 준수는 어제 남은 식빵으로 또다시 샌드위치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서툴렀다. 버터를 너무 많이 발라 기름지고 햄은 차가운 채로 넣어 맛이 없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되었다. 지수는 동료 미영과 함께 근처 새로 생긴 비스트로에 갔다. 연어 샐러드와 화이트 와인을 주문했고 45,000원을 썼다. 예전 같았으면 비싸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돈이었고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표정이 밝아졌네. 미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응. 주말에 시원하게 정리했어. 어떻게? 각자 돈 관리 시작했어. 내 식사는 내가 준비하고 준수는 준수가 알아서 하는 거지. 미영이 웃음을 터뜨렸다. 와, 진짜 실행에 옮겼구나. 준수 씨 반응은? 아직 적응 중이야. 아침마다 탄 식빵이랑 씨름하고 있어. 잘했어.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한편 준수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6,000원짜리 김치찌개 정식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맛없고 짜고 김치는 시큼했다. 동료들은 근처 레스토랑에 가자고 했지만 그는 돈이 아까워 거절했다. 각자 돈 관리가 시작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지출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저녁에 지수는 마트에 들렀다. 이번에는 자신만을 위한 장을 보았고 카트에는 평소 준수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사지 못했던 것들이 담겼다.
신선한 킹크랩 다리 300g에 42,000원, 고급 올리브 오일 한 병 28,000원, 블루 치즈 한 덩어리 18,000원, 신선한 아스파라거스 한 묶음 12,000원, 그리고 프랑스산 화이트 와인 한 병 38,000원. 총 15만 원을 썼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준수는 이미 와 있었다. 지수는 쇼핑백을 들고 부엌으로 갔고 그는 소파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을 걸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지수는 천천히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킹크랩은 쪄서 레몬 버터 소스를 만들었고 아스파라거스는 올리브 오일에 구웠다. 블루치즈는 얇게 썰어 크래커와 함께 전체로 준비했다. 와인 잔에 차가운 화이트 와인을 따르고 식탁에 촛불을 켰다. 부엌에서는 고급 식재료의 향이 진동했다. 준수는 소파에 앉아 그 냄새를 맡으며 배가 고팠다.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남은 것은 어제 산 라면 몇 봉지뿐이었다. 그는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다. 불을 너무 세게 해서 국물이 넘쳤고 면을 너무 오래 삶아 퍼져버렸다. 계란을 넣으려 했지만 이미 계란이 떨어졌고 결국 퍼진 면과 짜디짠 국물만 남았다. 그는 그것을 그릇에 담아 거실로 가져왔다. 지수는 식탁에 우아하게 앉아 킹크랩을 집어 레몬 버터 소스에 찍어 먹고 있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살이 입안에서 녹았고 와인이 완벽하게 어울렸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잔잔한 재즈가 흘렀다. 준수는 소파에서 불어터진 라면을 후루룩거리며 먹었다. 면발이 입안에서 뭉개지고 국물은 짜서 목이 따가웠다. 그는 식탁 쪽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지수는 자신의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지수는 매일 다른 고급 요리를 즐겼다. 생연어 초밥, 안심 스테이크, 해산물 리조또, 푸아그라 테리느. 준수가 예전에 비싸다, 냄새난다, 맛없어 보인다며 거부했던 모든 음식들이었다. 준수는 라면, 냉동만두, 편의점 도시락으로 연명했다. 요리 실력이 없어 간단한 것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라면마저 맛없게 끓였다. 그의 얼굴은 점점 초라해졌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다. 목요일 저녁 지수는 특별히 신경 써서 저녁을 준비했다. 연어 스테이크를 굽고 샤프란 크림 소스를 만들었으며 잘 익은 아보카도와 방울토마토로 샐러드를 만들었다. 와인은 칠레산 레드와인을 선택했다. 저녁 8시 지수는 식탁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했다. 하얀 접시 위에 분홍빛 연어가 예쁘게 놓였고 크림 소스가 예술처럼 뿌려져 있었다. 와인 잔에 레드와인이 찰랑거렸고 촛불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준수는 거실에서 또다시 라면을 먹고 있었다. 이번에는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었지만 여전히 형편없었다. 면은 덜 익어 딱딱했고 국물은 싱거웠다. 그는 라면 그릇을 내려놓고 식탁 쪽을 바라보았다. 지수가 연어를 한 입 베어 물고 와인을 홀짝이는 모습이 보였다.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그녀는 혼자서 완벽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그 모습은 우아하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준수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여보. 지수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네.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뭐요? 이거 전부 각자 돈 관리하는 거. 예전처럼 돌아가자. 지수는 연어를 한 입 더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대답했다. 왜요? 왜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 누구한테? 준수는 말문이 막혔다. 지수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준수 씨한테 힘든 거죠. 저는 전혀 안 힘든데요. 오히려 편해요. 여보, 우리 부부잖아.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면서 사는 게 맞아? 준수 씨와 어머니가 먼저 계산하자고 하셨잖아요. 제가 돈 더 버니까 더 내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해서 각자 관리하기로 한 거예요. 지수는 와인 잔을 들고 촛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4년 동안 저는 계산하지 않고 살았어요. 당신과 시댁 식구들을 위해 돈 쓰고 시간 쓰고 노력했죠. 그런데 돌아온 건 고기가 질기다, 면이 퍼졌다는 말이었고 급기야 더 내라는 요구였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준수 씨는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모르시죠? 월급의 3분의 1을 자유롭게 쓰면서요. 준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지수는 연어를 다 먹고 일어나서 자기 그릇을 싱크대로 가져갔다. 당분간은 이렇게 살 거예요. 각자 책임지는 거죠. 준수 씨가 정말로 원하신 거잖아요. 지수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가서 책을 들었다. 준수는 식탁에 남은 연어 향을 맡으며 차가운 라면 국물을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얹혀 살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금요일 저녁 지수는 달력을 보았다. 내일은 다시 토요일이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지수는 7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하지만 오늘은 집옷이 아니라 외출복이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슬랙스를 입고 가벼운 화장을 했으며 귀걸이도 착용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향수를 뿌렸다. 부엌으로 가서 자신만을 위한 간단한 브런치를 준비했다. 그릭 요거트에 신선한 블루베리를 얹고 꿀을 뿌렸으며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렸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깨끗이 씻어 제자리에 두었다. 준수가 9시쯤 부엌에 나타났다. 아내의 외출 차림을 보고 눈이 커졌다. 어디가? 외식하러요. 오늘 우리 가족 오는 날인데? 알아요. 그래서 미리 나가는 거예요. 준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지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아보았다. 오늘은 준수 씨가 알아서 하세요. 어머니랑 시댁 식구들 준수 씨 가족이니까요. 잠깐만, 정말 가는 거야? 내 12시에 레스토랑 예약해뒀어요. 혼자서요. 문이 닫혔다. 준수는 텅 빈 현관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시계는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오늘 좀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아니면 외식하는 게 어떨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 벌써 출발했어. 30분 후면 도착해. 그게 아니라 오늘 지수가 뭐? 또 삐진 거야?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며느리가 한 번 버릇이 나빠지니까 계속 그러네. 전화가 끊겼다. 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자신이 사온 라면 몇 봉지와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뿐이었다. 지수가 사둔 고급 식재료들은 모두 그녀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잠긴 캐비닛 안에 있었다. 9시 45분 초인종이 울렸다.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 것이었다. 준수는 문을 열었고 시어머님이자 여사가 평소처럼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반찬통을 챙겨올 가방이었다. 왔다. 지수는 외출했어요. 뭐, 토요일인데? 네. 혼자 외식한다고. 미자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아주버니 가족들도 뒤따라 들어왔고 조카들이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나지 않았다. 미자 여사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은 텅 비어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도 없었고 조리대에는 준비된 재료도 없었다.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라면과 계란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지수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이게 무슨 꼴이야? 미자 여사가 소리쳤다. 준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배달 음식 시킬게요. 지난주에 이어 또, 준수야, 내 아내 제대로 교육 안 시킬 거야? 어머니, 지수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매주 이렇게 준비하는 게 힘들었나 봐요. 힘들면 힘든 소리를 하든가. 이렇게 빈손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게 말이 돼? 시아주버니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어머니, 오늘은 우리가 외식할까요? 제가 살게요. 외식? 우리가 왜 돈 내고 밥을 사 먹어야 해? 며느리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모두가 돌아보았고 지수가 들어섰다. 외출 차림 그대로였는데 뭔가를 가지러 온 듯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자 여사가 지수에게 다가갔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온다는 거 알면서 왜 음식 준비 안 해놨어? 지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준비 안 한 게 아니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뭐라고?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시댁 식구들 식사 준비 안 할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떨림이 없었다. 4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15만 원에서 18만 원씩 장을 봤어요. 1년에 8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매주 아침 7시부터 5시간씩 부엌에 서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감자탕, 잡채, 갈비찜, 각종 반찬들. 제 손으로 직접 만들었죠. 미자 여사는 입을 열려다 닫았다. 지수는 계속했다. 그 음식을 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드시고 평가하셨어요. 고기가 질기다, 면이 퍼졌다, 간이 싱겁다. 매번 지적하셨죠. 그리고 남은 음식은 반찬통에 싹 담아가셨고요. 일주일치 식량으로요. 그건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난주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돈 더 버니까 더 내야 한다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였다는 걸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조카들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고 시아주버니 부부는 고개를 숙였다. 지수는 준수를 바라보았다. 준수 씨는 월급 300만 원 중에서 생활비로 100만 원만 냈어요. 나머지 200만 원은 자유롭게 쓰면서요. 새 전자기기 사고, 친구들 만나고, 어머니께 용돈 드리고. 저는 월급 600만 원 중에서 거의 전부를 생활비로 썼고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수는 다시 미자 여사를 바라보았다. 이게 공평한가요? 어머니, 이게 당연한 건가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죠. 제 노동과 시간과 돈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수는 가방을 다시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미자 여사가 소리쳤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수는 문 앞에서 돌아섰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준수 씨가 알아서 하시면 돼요. 배달 음식 시키든지 외식하시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도 그때는 함께 외식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시댁이랑 연 끊을 거야?
연을 끊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지만 당연히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수는 신발을 신었다. 밖에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토요일 오전은 화창했다. 저는 12시 레스토랑 예약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미자 여사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았고 준수는 바닥을 응시했으며 시아주버니 가족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조카들마저 조용했다. 처음으로 그들은 지수가 없는 토요일을 마주했다. 음식도 없고 웃음도 없고 따뜻함도 없는 텅 빈 공간만이 남았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지수가 감당해왔던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왔는지를. 미자 여사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다. 반찬통을 챙겨올 가방이었지만 오늘은 채울 음식이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빈자리를 실감했다. 준수야, 내 어머니, 우리가 너무했구나.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졌고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시아주버니가 조용히 말했다. 형님, 오늘은 우리가 외식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자주 오지 않는 게 좋겠어요. 조카들이 배고프다고 보챘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고 근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식사 비용은 15만 원이 나왔고 준수가 결제했다. 평소 지수가 쓰던 금액과 비슷했다. 식사는 맛있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대화가 거의 없었고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식사 후 시댁 식구들은 일찍 돌아갔다. 평소처럼 반찬통을 챙기지 못했고 빈손으로 떠났다. 준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혼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지수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다. 지수가 들어왔다. 편안한 표정이었고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다. 준수가 다가갔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는 쇼핑백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화난 표정도 아니었고 차가운 표정도 아니었다. 그저 담담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준수 씨, 알아. 내가 바꿀게. 정말로. 어떻게요? 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생활비 제대로 낼게. 반반으로. 그리고 집안일도 나누자.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이 하자. 시댁 방문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외식으로. 어머니한테도 내가 얘기할게.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당장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준수 씨가 정말로 바뀌는지 지켜볼 거예요. 알았어.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내가 증명할게. 지수는 쇼핑백에서 식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준수가 물었다. 뭐 만들 거야? 제 저녁이요. 준수 씨 것은 준수 씨가 만드세요. 아직 각자 돈 관리 중이니까요.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냉장고를 열고 자신의 재료를 꺼냈다. 서툴지만 진지하게 요리를 시작했다. 지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은 되었다. 지수는 더 이상 당연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준수는 비로소 자신의 책임을 깨달았다. 토요일의 선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생각과 의견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